오늘은 대웅제약 두 번째 시간으로서 나보타 주사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보타 주사제는 보톨리움 독소 A형 제품입니다. 전문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자, 적응증은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4가지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 효과입니다. 미용적 용도이죠. 두 번째는 치료 목적으로 뇌졸중과 관련된 상지 경직의 치료용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눈가 주름의 일시적 개선 효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양성 본태성 눈꺼풀 경련의 치료로서 적응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보타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가지 적응증에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적응증은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약제나 수술 따위에 의해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상을 적응증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응증은 규제 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공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응증이 있는 곳에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약품 출시를 위해서는 적응증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자, 아까 전에 대웅제약의 나보타 같은 경우에는 적응증이 4가지밖에 없었지만 엘러간의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적응증이 10가지가 넘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약제라 할지라도 적응증이 있어야지만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방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적응증을 필수적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특히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보톨리움 톡신 분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014년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출시한 이후에 2017년에 대웅제약은 미국 FDA에 나보타 품목 허가를 신청합니다. 메디톡스는 같은 해 미 법원에 대웅제약을 제소하고 국내 법원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2019년 FDA가 대웅제약 나보타 품목 승인을 허가하였고 메디톡스는 이에 대응하여 ITC에 대웅제약을 제소하기에 이르릅니다. 2020년에 ITC 위원회는 수입금지 예비 판결에 이어 대웅제약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는 메디톡스, 엘러간, 에볼루스, 나보타 미국 판매 3자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 3자 합의를 통해서 더 이상 항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이 내려졌고 결국 ITC의 최종 결정이 무효화되었고 대웅제약으로서는 모든 것이 무효화된 만큼 사업 리스크가 해소되어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소송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이 분기별 소송 비용만 보더라도 이 소송을 통해서 얼마나 큰 손해가 입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년 1쿼터부터 22년 1쿼터까지 소송에 든 비용만 무려 492억 원입니다. 이 국내를 제외한 소송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이 소송 비용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웅제약의 22년, 23년 경영 환경 및 전략에도 나타나 있듯이 그 나보타 같은 경우에는 소송 이슈가 많이 완화된 만큼 수출 지역 확대를 통한 해외 부분 강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또한 나보타 판매량이 급증한다면 향후 2, 3년 안에 생산 시설을 추가할 가능성도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나보타 같은 경우에는 보톨리늄 톡신 제제로서 미용용과 치료용으로 각각 판매 중이며 현재 미국에서는 미용용으로만 판매 중입니다. 미용용과 치료용 시장을 나누어 봤을 때 미용용보다는 치료용 시장이 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해외에서
치료용으로 적응증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용은 글로벌 임상 3상 중이며 2024년에 신약 허가가 신청이 예상됩니다. 또한 유럽, 호주, 중국 등으로 판매 지역 확대 중에 있습니다. 이 보톡스로 이제 대표되는 보톨리움 독소 같은 경우에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틴콜린의 방출을 억제하므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틴콜린의 방출을 차단하여 신경마비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작용 기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콜린 얘기가 나와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린 성분의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글리아티린인데요. 이 글리아티린의 성분은 콜린 알포세레이트입니다. 이 콜린 성분이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치매 초기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약제인데요. 이 약제를 처방하기 위해서 국내 제약회사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바로 이 경도 인지장애 자가 테스트에서 8점 이상이면 경도 인지장애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글리아티린 처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도 인지장애가 얼마나 쉽게 되는지 일단 제가 한번 테스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해 아니다 0점, 그렇다 1점, 많이 그렇다 2점입니다. 8점 이상이면 여러분들도 경도 인지 장애입니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저는 자주 그렇거든요. 2점입니다. 약속을 잘 잃어버린다. 전 그렇거든요. 1점입니다.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나지 않는다. 저는 많이 그렇거든요. 2점입니다. 벌써 5점입니다.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잊는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니까 1점, 6점이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0점을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나 표현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1점, 그래서 한번 보죠. 2점, 1점, 2점, 1점, 6점, 벌써 7점입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점이죠. 길을 잃거나 헤맨 경험이 있다. 0점입니다. 돈 계산이나 관리에 실수가 있다. 1점입니다. 책을 읽을 때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읽어 이해가 된다. 1점입니다. 제가 39살인 제가 해도 벌써 10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경도 인지 장애로 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제약사들은 글리아티린 처방을 많이 늘려 현재는 국내에서 대략 5천억에서 1조 사이에 처방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키운 약제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 글리아티린이 기억력 향상, 암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수험생 영양제로까지 소개되기에 이르릅니다. 전문의약품으로 국내에서는 글리아티린이라 불리우며 처방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 웃긴 일이죠. 자, 그렇다면 글로벌 보톡스 시장의 규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대략 원화로 환산했을 때 6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보톡스 시장의 규모를 보시면은 치료용과 미용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치료용 시장이 미용용 시장보다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글로벌로서는 미용용으로만 허가를 받은 만큼 향후 치료용으로 허가를 받아야지만 처방 규모를 더욱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톡신 시장 규모를 나라별로 보면은 미국이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40억 달러니까 대략 한 4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유럽연합으로 6억 달러니까 대략 6천억 정도의 시장입니다. 그 다음이 한국, 일본 시장으로 2억 8천만 달러, 대략 한 3천억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국 시장입니다. 생각보다 중국 시장이 크지는 않죠. 현재 한 1천억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보톡스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면
엘러간의 보톡스가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초의 오리지널 신약인 엘러간의 보톡스가 미용 시장도 그렇고 치료용 시장도 그렇고 압도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이 입센의 디스포트, 그 다음에 이제 머치의 제오민 정도가 되겠고, 나머지 기타 회사들이 일부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러간이 이렇게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오리지널 신약으로 가장 최초부터 이제 나왔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은 효능 효과를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효능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톡스는 미간주름, 눈가주름, 눈꺼풀 경련, 사시, 첨족기형, 경부긴장근 이상, 뇌졸중의 상지경직, 겨드랑이 다한증, 만성편두통, 방광기능 장애 같은 앞에서 보신 적응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처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은 것이 이제 디스포트 주사제인데요. 디스포트 주사제도 미간주름, 눈꺼풀 경련, 반측 안면 경련, 첨족기형, 경성사경, 뇌졸중에, 팔경직에 적응증, 이렇듯 적응증을 늘리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국내 보톡스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면 메디톡스가 1위고요. 그 다음에 휴젤, 엘러간, 입센, 그리고 대웅작이 약 10%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보타의 매출 추이 및 전망을 보시면 21년에 소송이 기각되면서 나보타 매출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당 21년의 매출액은 대략 8천억 원, 800억 원 부근입니다. 자, 올해 예상되는 나보타 매출액은 대략 1,200억 원에서 300억 원 내외입니다. 내년에는 2천억 원 이상이 예상되는 만큼 나보타가 매출만 이렇게 늘어만 준다면 수익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대웅제약의 수익성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나보타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보타는 21년에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300억 원, 수출 5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현재는 미국에서 판매 중에 있고요. 소송 이슈는 이제 끝난 상황입니다. 22년 3분기에는 이제 유럽 출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말 BLA를 완료했고 22년에 인허가, 23년에는 중국 출시가 예상됩니다. 호주 BLA를 제출한 상태이고 23년에 허가 완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80개국 이상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하였고 51개 이상 국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0개 이상 국가에서 해외 품목 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톡스 같은 경우, 보톨리움 톡신 제제 같은 경우에는 미용용보다는 치료용 시장이 좀 더 큰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치료용 시장 파트너인 아이온 바이오파마가 임상 이상 환자를 모집을 종료한 만큼 향후에는 미국 시장에서 치료용으로도 판매가 되어 매출 볼륨 증대가 예상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게임을 하면 사기캐가 있다 하죠. 뭘 해도 이기는 아주 강력한 캐릭터를 사기캐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에 상장된 업종 중 사기캐는 바로 이 제약회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보시다시피 손익계산서를 보시면은 매출원가가 매출액 대비 한 반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판매비와 관리비, 즉 판관비가 높아서 영업이익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은데요. 만약 이 판매비와 관리비 억제가 어느 정도만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익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바로 이 제약업종입니다. 자, 보시면은 매출액이 20년부터 24년까지 예측치이긴 하지만은 매출액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어느 정도 억제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대웅제약 2편을 보셨고
향후 남은 편도 보시면서 대웅제약 투자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